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에듀마켓에서 건축기사와 건축산업기사를 담당하고 있는 안남식교수입니다. 이번 시간은 2023년 건축산업기사 실기 제1회 기출문제 풀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번 문제입니다. 건축 생산의 3대 관리 목표를 기술하시오. 3대 목표, 공정관리, 원가관리, 그리고 품질관리. 그러니까 공정, 원가, 품질만 기억하시면 되는 거죠. 이것도 거의 1980년대 건축 기사에는 나왔었는데 요즘에는 거의 안 나오고 건축 산업 기사에만 출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너무 옛날 문제에 나왔기 때문에 요거를 이런 것까지 공부하기는 조금 어렵죠. 어쨌든 기출로 나왔으니까 공정, 원가, 품질 이렇게 세 가지를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2번 갑니다. 다음에서 설명하는 입찰 방법이 무엇인지 알맞게 기술하시오. 1번 최소한의 자격을 가진 업체가 모두 참여한다. 모두 참여한다는 게 바로 공개 경쟁 입찰. 경쟁은 요거 생략해도 됩니다. 그냥 공개 입찰이다 이렇게 해도 되고요. 3번 세계에서 7개 업체. 이게 바로 다수의 이제 업체를 지명한다. 세계에서 7개의 업체 지명, 요게 바로 지명 경쟁 입찰이죠. 역시 경쟁은 생략해도 되는데 그냥 일반적으로 다 써주는 게 보통입니다. 공개 경쟁, 지명 경쟁. 부적격자의 사전 재고로 공사의 신뢰성 확보가 가능하지만 담합의 우려가 있다. 왜냐하면 딱 3개 업체밖에 안 한다. 그러면 3개 업체가 짝짝꿍이 돼갖고 야 우리 공사비 다 올리자 이렇게 해버리면 얘기가 달라지죠. 3번 1개의 업체와 단독으로 협의한다. 이거 특명 입찰 또는 수의 계약이라고도 합니다. 수의 계약 또는 특명 입찰 정확하게 같은 거예요.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래서 모두 다 참여할 수 있다. 이 공개 경쟁. 그리고 세계에서 7개의 업체만 지명한다. 지명 경쟁. 그리고 아예 1개만 특명 입찰 또는 수의 계약. 3번 건설공사 입찰 과정에서 실시되는 PQ 제도, 프리 퀄리파잉 제도죠. 예, PQ 제도의 장점 및 단점 각각 2가지씩 쓰시오. 프리퀄리파잉, 미리 어느 정도 자격이 되는 조건을 거르는 건데요. 장점, 부실 시공을 방지하죠. 아무래도 뭔가 좀 부실한 업체는 아예 배제가 되니까 부적격 업체가 사전에 배제가 되는 거고요. 입찰자 감소로 입찰 시 시간과 소요 비용이 굉장히 감소하는 장점. 그러나 일정 부분 이렇게 감소를 시켰기 때문에 자유경쟁 원리에 위배가 됩니다. 공개 경쟁 입찰이 아니기 때문에 일종의 약간 지명 경쟁하고 비슷한 개념이죠. 대기업에 유리하겠죠. 중소기업은 그냥 아무리 해도 죽었다 깨어나도 대기업을 이길 수가 없으니까 평가의 공정성 확보 문제가 분명히 대두가 됩니다. 왜냐하면 대기업에 유리하니까 중소기업은 불리하다는 소리죠. 신규 참여 업체 장벽으로 간주된다. 이건 뭐 소기업이든 신규 참여 업체 이건 PQ 통과 후 담합이 우려가 됩니다. PQ가 일단 통과만 되면 담합해서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요. 얘네들은 제재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단점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2가지씩만 쓰라고 했으니까 확실하게 기억나는 거 2개만 쓰시면 되죠. 4번 건설공사 현장 인근 사람들이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는 공사 표지판의 기재 내용 4가지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었죠. 공사 표지판 기재 내용 이거는 제가 볼 때는 나올 가능성이 진짜 반반일 것 같아요. 나올 것 같기도 하고 안 나올 것 같기도 하고. 공사 표지판의 기재사항, 공사명, 시공자, 현장 대리인, 개요 기간 이런 건데 지금 4가지나 기술하라는 걸 봐서 5가지 다 알고 계셔야 돼요. 이건 나올 것 같습니다. 5번 기준점 설치 시 주의사항 3가지. 주의사항은 항상 4가지죠. 기준점의 정의도 중요하죠. 높이의 기준이 되는 거. 이동의 염려가 없어야 되고요. 2개소 이상, 높이는 0.5에서 1.0m. 그리고 착공과 동시에 설치하고 완공 시까지 존치. 그리고 뭐 지장이 없어야 된다. 한 4-5가지 정도를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6번 가죠. 깽폼의 장점 4가지. 장점이 깽폼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뭔가 시스템 거푸집으로 딱 틀로 만들어 갖고 사람이 일일이 하는 것이 아니라 반짝 양중 설비로 기계로 들어갖고 하는 거죠. 조립가 해체가 불필요하죠. 비용이 절감되고요. 가설비, 노무비도 절약이 되고 이음새가 전혀 발생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시스템으로 통으로 돼 있으니까. 이음새 자체가 없죠. 마감이 유리하죠. 콘크리트 마감 작업이 굉장히 단순화된다는 장점. 단점은요. 기본적으로 처음에 초기 투자비가 엄청나게 들어갑니다. 초기 투자비 과다. 그리고 이 고도의 양중 설비가 필요하고 교육이나 이런 것도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죠. 반드시 장단점. 깽폼은 우리 건설공사 현장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잘 알아두셔야 됩니다. 7번 포틀랜드 시멘트의 종류 5가지. 이거 순서대로죠. 1, 2, 3, 4, 5 종입니다. 보통, 중형열, 조강, 저열, 내광선염.
순서대로 꼭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요. 이건 그냥 주는 문제고요. 8번 철골공사의 기초 앵커 볼트는 구조물 전체에 집중화종을 지탱하는 중요한 부분이다. 앵커 볼트 매입공법의 종류 3가지. 매입은 고정, 가동, 나중. 매입공법이 있습니다. 이 매입공법 중에 3가지. 고정, 가동, 나중. 꼭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 이것도 반복해서 나오는 기사에서 계속 반복해서 나왔었어요. 건축산업기사도 나옵니다. 9번 가죠. 히스토그램의 정의와 작성 순서를 간략하게 기술하시오. 정의, 이 데이터에 분포가 어떻게 되는지, 어떠한 분포를 나타내는지 하는 게 히스토그램이죠. 정의도 중요하고요. 작성 순서가 건축 기사에서는 어떻게 나오느냐면, 여긴 지금 작성 순서를 이렇게 그냥 전체를 다 써라는데, 건축 기사는 이 6가지 중에 한 2개, 3개 정도는 써주고 나머지 빈칸을 채워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6가지 다 알고 계셔야 돼요. 첫 번째 데이터 수집, 두 번째가 최소값과 최대값을 구하며 전 범위, 어디가 최소, 어디가 최대. 그럼 제일 낮은 거, 제일 작은 거, 제일 큰 거가 나오니까 전체 범위가 나오죠. 전체 범위를 구한다. 그리고 구간폭과 경계값, 경계의 값은 얼마냐. 도수분포 도, 그림이죠. 그림을 작성한다. 히스토그램을 작성한다. 이 규격값을 대조해서 안정상태인지 검토한다. 안정, 불안정. 그래서 이 히스토그램이나 도수분포표나 다 둘 다 그림이에요. 그 2개의 그림을 비교를 해갖고 안전성 검토를 한다는 거죠. 그게 바로 히스토그램. 반드시 6가지 순서도 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순서 건축 기사에도 나오듯이 건축 산업 기사에도 계속 반복해서 나올 가능성 굉장히 높습니다. 10번 갑니다. 벽 타일 붙이기 공법의 종류 4가지. 요거는 떠붙이기가 요게 적층공법이죠. 4번에 있는 일반 적층공법. 정층공법, 압착공법, 계량압착, 계량적층, 그리고 밀착. 이렇게 5가지입니다. 요거 5가지만 잘 기억해 두시고, 확실하게 만약 4가지를 기억하는 건 요 4개는 외우기 좋죠. 적층 플러스 업그레이드, 압착 플러스 업그레이드. 이렇게만 하셔도 됩니다. 이게 얘네들을 완전히 따로따로해요. 완전 따로따로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뒷면에만 붙이느냐, 바탕면에도 같이 붙이느냐. 2개가 둘 다 붙이는 거 계량입니다. 둘 다 붙이는 게 계량이고, 둘 중에 하나만 붙이는 게 얘네들이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11번 다음 보기에서 수성도료와 유성도료를 골라 2가지씩 기술하시오. 자, 수성도료는요 3번 합성수지 에멀션 버티, 그리고 합성수지 에멀션 도료. 합성수지 에멀션은 다 수성입니다. 물을 집어넣는 거죠. 물을 집어넣는 게 수성. 유성은요 기름, 휘발유나 기름 넣는 거, 아크릴 도료하고 조합 도료, 얘네들이 유성입니다. 그렇다면 나머지 1번과 6번은 뭐냐? 광명단이나 아연 분말 프라이머는 뭐냐? 방청 도료입니다. 이 문제에서는 나오지 않았지만 방청 도료도 건축 기사에서 시험에 나옵니다. 나온다는 소리는 건축 산업 기사도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광명단 조합 도료와 아연 분말 프라이머는 둘 다 방청, 부식되지 말라고 하는 페인트 칠이죠. 같이 알아두셔야 됩니다. 수성, 유성, 방청 3가지 다 중요합니다.